서산 비행단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에서 비행단을 해체하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법무관이 가해자를 대변해 합의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각종 범죄에 노출돼 사회에 핵폭탄급 위협을 주고 있는 일부 정신질환자를 신속하게 격리시키는 응급 입원팀이 신설됩니다.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첫 사업입니다. 푹푹 떨어지는 인삼 가격에 매출도 절벽으로 몰리면서 인삼 창고마다 저장 물량이 쌓이고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석과 핸들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AI가 스스로 주행 경로를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해미 제20전투 비행단에서 근무하다 성추행으로 숨진 공군 여중사 사건을 놓고 국회 국방위가 열렸는데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관이 가해자를 대변해 합의를 제안하는 등 공군의 거짓말이 드러났는데요. 이번 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이라며 비행단 자체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 회의는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부천 성고문 사건을 겪었던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여군을 동료나 전우로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의 꽃으로 생각해 이번 같은 성폭력 사건이 반복된다며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여성 군 간부 천여 명이 성희롱을 겪었다는 통계도 있는데 군 당국의 대책은 여전히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묵인 방조로 징계받은 적이 없고 실제로 통계해보면 50% 이상이 그걸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안 만드셨습니까?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이 군 당국의 회유와 은폐에 따른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선임한 공군 법무관이 오히려 가해자를 대변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합의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이 법무관이 이렇게 통화를 하고 또 그러한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이게 무마하려고 하는 게 국가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공군은 성추행 신고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했다고 하는데 실제는 가해자와 여군 숙소가 붙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산 20전투 비행단은 2018년 이후 이번까지 4명이 자살했다며 부대를 해체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육군은 악습이 많은 부대를 아예 해체한다며 해체하지 않으면 동일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여중사 사망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회유, 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국정조사와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상습적으로 이웃을 위협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경찰은 응급입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데요.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응급입원팀 설치를 첫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한 명의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시키는데 7시간까지 걸려 치안 공백이 크다는 건데 생활 속 위협 요인부터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이 선풍기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나체로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정신질환 이력 등을 확인한 뒤 남성을 응급 입원시켰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대전 서구의 한 고시원에서 50대 여성이 쌀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여성은 이미 정신질환으로 4차례 행정입원 조치된 이력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 여성을 병원에 입원시키기까지는 4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보고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길게는 7시간까지 소요되는데 경찰관들에게는 치안 공백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많게는 5시간, 거기서 코로나 검사까지 받으면 벌써 6, 7시간 정도도 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대가 공백이 생겨버리면 다른 한 대가 그 공백까지 메워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야간에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해 대전경찰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건수는 85건으로 출동부터 입원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5시간 45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대전경찰과 함께 응급 입원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전시와 협의해 신속키트를 이용한 코로나 검사로 시간을 단축하고 전담 응급지원팀을 신설해 지원팀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전담 대응하기로 한 겁니다.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등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일상적 평온함을 확보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응급실의 정신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신고부터 응급입원까지 2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2025년엔 대전의료원 내에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해 응급입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현대제철이 예정에 없던 예인선 입찰을 주도하면서 생업을 잃을 위기에 놓인 군수업체들이 당진 앞바다에서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입찰 안내서가 공개됐습니다. 군소 예인선 업체들은 수도권 대형 예선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찰 조건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현대제철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현대제철의 예선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안내서입니다. 군소 예선업체들은 당진 평택항에서 예선업 등록 경력을 평가하는 항목의 경우 수도권 대형업체들은 10년 이상 경력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신생업체가 대부분인 군소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진 평택항에 예선업을 등록을 한 빨리 한 업체가 점수를 받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연도가 좀 짧은 업체들은 이제 불리하게 되는 거죠. 또한 20년 이상의 만점을 주는 법인 경력 평가 항목도 대형 업체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친환경 예선 운영 평가 방법의 경우 LNG 추진 예인선 보유 여부에 따른 배점인데 영세한 지역 군수업체들은 엄두도 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LNG 예선은 일반 예선에 비해서 훨씬 더 건조비가 많이 드는데요. 군소 영세 업체들은 일반 예인선 건조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현대제철 측은 입출항 원료 전용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력과 기술력 있는 업체 선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군소업체들이 관련법상 현대제철이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선박회사로부터 입찰 관련 위임을 받은 만큼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입찰의 선정 방식 및 기준은 계약 주체인 선사가 정하는 것으로 이는 직전 공기업에서 실시한 입찰 때와도 동일한 평가 항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예선 입찰을 앞두고 군소업체들이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한 방식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KTX 선로 확장을 위해 평택 오송 구간을 지하화하면서 천안 아산역 구간을 정차하지 않아 충청 패싱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천안 아산역에 지하 군안역을 설치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에 따르면 지하 군안역은 35km에 이르는 터널 속 열차 사고 등에 대비한 임시 피난시설이지만 향후 매표시설이나 통신신호 냉난방 등 역무 기능을 설치하면 여객 취급이 가능한 정차역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천안 아산역에는 여객 수요 증가 시 정차역 전환이 가능하도록 필수 요소를 우선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당초 평택 오송 이복선 사업의 통과 지점인 천안 아산역 지하를 무정차하기로 하면서 지역의 반발이 컸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한국인의 전통적 건강 제품인 인삼 수요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금산군이 인삼 소비 촉진 운동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을 해결할 보다 근본적인 돌파구 마련이 절실합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5년째 자라고 있는 금산의 한 인삼밭입니다. 생육 상태가 좋아 6년근으로 키운 뒤 내년에 수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풍년 농사를 예약한 농부조차 걱정이 많습니다. 6년을 키우려면 생산 원가만 3.3제곱미터에 5, 6만 원인데 요즘 시세로는 평균 품질의 출하가가 5만 원 선으로 최고 품질이 아니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삼값은 똑같고 인건비, 자재비, 모든 뭐 생산비는 다 올랐는데 그래서 지금 인삼농가 좀 어려워요. 실제로 최근 수년 동안 금산 지역 수삼 평균 거래가는 3만 5, 6천 원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하락하더니 지난달에는 2만 7천 원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격이 크게 내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인삼 저온 창고에는 수삼들이 박스채 쌓여 있습니다. 금산 지역 10여 곳 창고마다 같은 실정으로 저장 물량이 예년의 2배쯤이나 됩니다.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가 온 상태에서 이 코로나가 불시에 찾아오는 바람에 이 인삼 경기 직격탄이 온 것 같은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경기가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전국 최대 인삼 생산지인 금산군이 어려움에 빠진 농가들을 살리기 위해 인삼 소비 촉진을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달부터 지역민과 출향 인사 등을 중심으로 인삼 소비 촉진 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삼계탕 축제를 개최합니다. 인삼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6월 30일에는 삼계탕 경연대회를 통해서 입상된 요리 제품을 가지고 7월 11일과 12일 날 전국 최초로 삼계탕 축제를 개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체된 인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먹기에 불편하고 쓴맛 때문에 기피하는 젊은 층과 건강 기능 제품을 찾는 중장년층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 등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TJB 조상원입니다. 무인 자동차에서 영화나 TV를 보며 이동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운전석과 핸들이 없고 음성 대화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했는데요. 운전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4단계 이상 완전 자율주행 연구에 첫 발을 뗐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모바일 기기로 호출하자 상자형의 네모난 자동차가 도착하고 파이어톱이 삼동으로 가자. 목적지를 대자 곧바로 음성을 인식해 주행을 시작합니다. 교차로 앞에서는 멈춰서고 주차된 자동차를 만나면 흥미등을 인식해 알아서 피해갑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중소기업 전기차에 인공지능을 탑재해 만든 자율주행차 오토비에는 운전석은 물론 핸들도 없습니다. 대신 고성능 인공지능이 카메라와 라이더 센서로 얻은 주변 환경과 객체 정보를 인식해 스스로 주행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라이다와 카메라 센서를 융합을 해서 도로에 있는 차선들, 마크들을 인공지능으로 검출을 하고 있고 교차로 또는 비신호 교차로 그리고 정지 차량을 회피하는데 그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음성 대화 기술을 탑재해 마치 인공지능 비서에게 업무를 지시하듯 말로도 호출과 제어가 가능합니다. 안쪽 창에 설치한 투명 OLED 디스플레이에는 증강현실 기술 등을 탑재해 차량 정보와 고화질의 영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번 자율주행 기술은 대중교통 취약지 거주민의 편리한 이동과 나아가서 물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경감, 더 나아가서는 국방 분야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이 잘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오토비를 연구원 방문자를 위한 순환버스로 운영하며 2027년 상용화에 앞서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최근 하루 평균 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대전에선 오늘 29명이 추가되며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주말 최초 확진자가 나온 신협중앙회에선 직장 동료와 같은 건물 커피숍 알바생 등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2명이 됐고 교회와 7080 라이브 카페를 매개로 간 확진자도 추가됐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부서원 8명이 회식하다 이 중 4명이 감염된 대전 도시공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모임 인원을 줄이는 등 방역 방해 혐의도 추가돼 도시공사는 사과문을 내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논산 육군훈련소 입대장병 2명이 확진됐고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37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 선화 비재정비 촉진지구 일반 분양 결과 최고 경쟁률 72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어제 대전 선화 비구역 재개발 단지인 해모로 더 센트라 1순위 청약 결과 315가구 모집에 7,952명이 몰려
평균 25.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특히 84제곱미터는 60가구 모집에 4,360명이 몰려 72.67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전 선화 비재개발 사업은 전체 862가구 가운데 조합원 몫을 제외한 일반 분양이 613가구이며 지난 7일 306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8.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서산시에 새로 분양되는 이편한 세상 성림 더 노블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3.7대 1로 역대 최고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산시 성림동에 공급되는 이 아파트는 341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8,073명이 신청해 충남 중소도시에도 청약 바람을 예고했습니다. 서산시 성현면 테크노밸리에 공급되는 민간임대 아파트 예다음도 평균 162대 1로 임대 아파트 가운데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0여 년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을 반복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이경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700m가량 몰다 경찰에 적발된 4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측정 거부 등 최근까지 음주, 무면허 등으로 9차례 처벌을 받아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어린이집 등의 창문을 깬 6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대전 동구에 사는 56살 A씨는 미리 준비한 새총으로 지름 8에서 10mm의 쇠구슬을 동네 아파트에 발사해 베란다 유리창을 깨는 등 지난해 3월까지 어린이집과 아파트 곳곳에 쇠구슬을 쏴 창문과 차량 일부를 파손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실직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밝혔지만 대전지법 박준범 판사는 심각한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있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던 고 유상철 감독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 남문 로비에 마련돼 대전 홈경기가 열리는 19일까지 운영됩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2011년 당시 대전 시티즌 감독으로 헌신하신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